채널콤입니다. 이제 우리 핫플레이스로 가는 거야? 성수가 사실 진작에 나와서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총 4개 구역이 있거든. 이제 아직 고시가 안 됐는데 고시된 이후에 시리즈로 쭉쭉쭉 한번 이어나가도록 아 조심해. 이거 영상 나갈 때 고시 됐어. 오케이. 하여튼 기대되네. 서울의 가장 핫플레이스 성수. 그렇죠. 이제는 날아갑니다. 성수. 어떤 곳인가요? 옛날 지도인데 그 한강과 중랑천에 접해 있고 한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옛길 중에 하나가 성덕정 길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물수 이제 한강에 띄었으니까 그 성과 이제 물을 합쳐서 성수 이런 지명이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볼 우리 성수에 대한 그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구역이 있는데 위치는 모두가 다 아다시피 이제 한강에 바로 면에 있고 한 면적은 한 65만 제곱미터 이르릅니다. 총 4개 구역 합쳐서요. 많이들 가보셨어요. 상당히 핫플레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서울숲 주변에 대규모의 고급 주거 레지던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젊은이들의 뭐 성지, 또 팝업의 성지, 우리 연무장길. 연무장길이 여기죠. 저 여기 가죽거리라고 써있는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가 성수역, 그렇죠. 여기가 이제 특선역이고 여기서 특선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카페거리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연무장길. 네. 거기가 가장 핫플레이스. 여기가 지금 뭐 난리지. 예, 매주 바뀌어. 매주 바뀌고. 이제 그 연무장길로부터 약 한 블럭 한 블럭 더 앞에 이제 한강과 바로 조망되는 이 대상지가 바로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엄청나잖아. 왼쪽에는 서울숲, 아래쪽은 한강.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강. 뭐가 지어지면 한강이 남양주야. 그리고 반포나 이런 데는 다 한강을 보려면 북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강 건너면 뭐야? 청담. 그러니까 여기 이 영동대로. 그러니까 강남하고 바로. 그러니까 반포, 압구정, 그 청담, 요거의 바로 맞은편 강북 지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렇지. 3D로 보더라도 다른 그 북측은 어느 정도는 좀 하이라이즈가 올라서고 좌측에 그 고급 주거가 있지만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어때요? 상당히 3층 내외에 지금 현재 현재는 노후된 그런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중공업 지역이고 이게 트리마제가 유명하지. 트리마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지금 여기 다 생긴다는 거잖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트리마제 때문에 저런 주거 양식이 쭉 붙어서 그런 고급 주거 양지가 될 거라는 거잖아. 네. 여기는 지금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닝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단위계 구역, 이게 빨간색 선으로 경계된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된 정비구역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도면은 이번에 아직 결정고시가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그 전에 이제 그 지구로 나눴을 때의 도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지구가 4개 구역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지구, 2지구, 2지구, 네. 3지구, 4지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의 특별계획구역이기도 하고 재개발 정비구역이기도 한 거지. 네. 뭐 하나하나 보게 되면 다 규모들이 조금씩 차이가는 있지만은 1지구가 크지. 엄청 크죠.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나눠서 1지구가 약 한 20만 제곱미터 달하고 있고 2지구 13만 제곱미터, 3지구, 4지구 이래서 이렇게 그 규모가 이렇게 쑥쩍 올라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팀이가 통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제 확대되는 3종으로 통일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변북로 덕계공원은 여전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유지는 되지만 실제 주택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정비구역은 뭐냐? 이게 얘기다 이거. 정말 오래된 15년 전 얘기야, 15년. 네, 이게 있지만은 2009년부터 우리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그 르네상스 계획을 이제 최초로 발표를 하면서 그때 4개의 전략정비구역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합정, 이촌, 여의도, 압구정. 근데 이 중에서 성수만 살아남은 전략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강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네. 그 구역 속에서 단순히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얘기가 한강 르네상스 알잖아. 한강 르네상스 할 때 뭐 세빛선 만들고 막 음악 분수 만들고 유람선. 그러니까 그거는 한강 안에서 얘기란 말이야. 그 다음 단계로 얘기 나왔던 게 그 한강변에 하이라이즈된 주택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이게 완성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이때 이제 공공성 회복이라는 건 그때 이제 뭐 특혜기가 많으니까 공공기율을 높게 잡은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높이를 풀어주는 대신에 공공기율을 25%까지 그리고 내라. 이제 그거에 대한 대부분 이제 한강과의 접근성에 대한 향상 그치, 이런 그치. 부분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다 죽었어. 다 결국 안 됐어. 부산됐는데 성수만 성수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 그치. 거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성수가 살아남아 있고 왜 성수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계속 계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상임 및 관련 계획이나 지금의 서울시 정책 방향에서도 성수는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서울 도시규모계획에서도 여전히 성수는 주요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또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서울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한강변에 면하고 있는 성수의 재개발 구역은 어떤 주거의 디자인을 하나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또 주요한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또 한강 여전히 서울시 입장에서의 정책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레이트 한강을 또 하고 있잖아. 그 상황 속에서의 전략 정비 구역으로서 성수는 여전히 그 대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고 그에 대한 적극적으로는 미래 선도한 수변 복합 도시로서의 조성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성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2009년도에 그 최초의 그 한강 르네상스 계획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 경위를 더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후속으로 그 해 8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구단위 구역 안에서 다시 중첩해서 수립을 했고요.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날라갔지. 다시 왔어. 여기 블랭크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참 이때 참 많이 힘들었죠. 그 조합원들도 힘들고 다 힘들었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되살린 거가 2020년부터 공공이 개입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기획을 하고 신속통합기획까지 오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간에 왜 이 계획이 안 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입안을 했고 작년 말 12월 25일 날 대단위의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존의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히 한 몇 가지만 짚어보게 되면 이 강변분로를 지하하고 일부 구간 그거를 덮개공원을 만든다. 이 공공기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강의 공공성 회복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었죠. 근데 이 지하하고 덮개공원을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4개 지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담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1지구가 하고, 이거는 2지구가 하고, 이거는 3지구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 시기가 다르면은 조성이 불가한 부분에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공공기여율이 꽤 높았어요. 많은 개발 밀도를 부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성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명분으로서에 대한 공공기여가 높다 보니 사업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요. 나머지 2개는 다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도시 구조 아까 얘기했던 성수 우리 지명에서 봤다시피 성덕정 길이 꽤 옛 길로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에 대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왔고 그 나들목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통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지하로 하게 되면은 접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하가 안 되고 그냥 그 경상 덮개공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에서 기존 계획을 이제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했느냐? 대부분의 문제는 일단은 정리를 했죠. 아까 그 4개 문제점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면서 덮개공원이 더 추가가 됐지만 지하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각 구역마다 각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씩 하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방문문로를 지하화해야 되면 공사를 한 번 해야 되지만 그치. 그대로 놓고 위로 덮는 거야. 그치. 대신에 그럼 레벨의 문제가 발생하지. 자, 이제 요거는 23년도 10월에 공람안입니다.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요걸 참고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지난 10월 25일 날 심의가 통과됐죠. 이제 거의 공람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 세부적으로는 지난 문제가 되는 정비계획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획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가 확대됐습니다. 이게 주택 단지 면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공기여가 높은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순부담률,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8%가 낮아졌고요. 이게 같은 얘기지. 그렇죠. 기반시설 부지를 줄여서 5만 제곱미터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그치. 사업성을 높였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지가 줄이니까 당연히 순부담도 줄이지. 그러니까 세대수도 당연히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높이도 250m, 약 한 70층까지도 가능한
내용으로서 정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덮개공원도 다 덮지를 않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좀 빠진 데가 있죠. 보이드한 공간이. 그래서 이제 공사비나 아니면 여러 어떤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이슈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서 계획이 됐고 한강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더 어렵지 않아 저게? 그러니까 반포 일지구는 이 정도 하는 거야. 이 정도 덮개공원 하는 거야. 얘는 지금 이렇게 완전 다 덮잖아. 얘가 정말 직격탄인 거야 지금. 1km를 덮어야 돼. 이게 관광유역청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고. 아직은 지금 유역청 협의 단계까지는 안 갔으니까. 안 갔지만. 안 갔으니까. 이제 그 반포에 대한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사업들은. 공사가 될 거야. 강변북로에 차가 다니면서 저 그치.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 그게 또 하나 있고 예전에는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서 레벨이 플랫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레벨이 높잖아. 이쪽 한 단계를 레벨이. 올려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 여기가 높기 때문에 여기 뚝섬로에서 이렇게 올 때 점점 레벨이 높아지는 계획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덮개공원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고. 그래서 좀 핵심적인 사업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주택용지는 용적률이 300% 이하, 복합용지는 500% 이하, 그리고 높이는 250m, 세대수는 전체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복합용지가 있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세대수가 상향되고 하는데 교육용지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가 안 돼. 근데 바로 북측에 학교들이 많아요. 학교들이 많아. 학교들이 참 많은 동네가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400세대잖아. 그러니까 헬리오 정도 된 거지. 10,000세대? 딱 준천주고 뭐 이 정도 규모. 아니, 준정공이 12,000이고 헬리오가 9,000이거든. 헬리오 정도 되는 규모인 거야. 네. 이런 규모로 이번에 계획이 곧 결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는 이제 시장에서는 요즘같이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이 반응을 합니다. 청수는 작년 말이 한남 때문에 좀 핫했다면 25년 초는 이제 성수 때문에 좀 핫할 거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게 참 올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지방이나 다른 데는 미분양이다, 또 거래가 실종됐다라고 하지만 가격은 낮아지고요, 더불어. 근데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국토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위 20%와 상위 20%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데 지금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이 격차의 심화는 더 커질 거고. 그래서 성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말에 시공사 선정을 각 4개 구역별로 앞두고 있는데 빅5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그 4개 구역에 대해서 현재 그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을 좀 살펴봤어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아무래도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만 조사를 해봤는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원에 나왔고요. 엄청나구만. 그리고 다세대는 2억. 그게 1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구역은 1구역보다 조금 낮은 단독 다가구는 평당 7, 8천만 원, 다세대는 평당 1억 8천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고, 이게 3구역 그리고 4구역 비슷한데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둘 다 7천만 원, 다세대는 평당 2억 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매물이 많지 않아서 뭐 일견 막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구역이 대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2구역이고 3, 4구역은 2구역보다는 조금 낮거나 비슷하다. 규모 따라가는구나. 그쵸. 이거는 이제 전체 계획세도와 단지 규모가 있으니까. 그 입지 특성도 있지. 그리고 뭐 맞아요. 지하철역에서 1구역은 뭐 거리. 트리마저 바로 옆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역하고도 더 그렇지. 가깝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이제 결정 고시된 이후에 그 각 구역별로 다시 알아보는 시리즈로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측에 북측이 좋잖아. 남측은 그 한강뷰가 안 나오잖아. 남양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햇볕도 보면서 그치. 한강도 볼 볼 수 있는. 그럼 그 북측 중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은 사업성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수익성이 높은 건 재개발이지. 그럼 이제 한강변에서 재개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데가 3개야. 그러니까 여기랑 성수랑 한남이랑 합정. 그렇지. 3개란 말이야. 근데 한남은 갔지. 가서 3구역, 4구역, 5구역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정은 무산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타자가 지금 성수가 이제 올해 핫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덮개공원 이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뚝섬로야. 뚝섬로. 뚝섬로. 이게 진짜 겁내 막혀. 항상 막혀. 근데 더군다나 여기 9,000세대가 들어온다?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얘는 이쪽에 한강이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올림픽 때가 강변북로에서 바로 진입시켜주지 않는 이상
결국 뚝선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여튼 여기 병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이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성수는 업데이트 되면은 계속 좀 저희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 댓글 또 질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